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1월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 보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작업 환경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서 패널들의 위치라든지 혹시 도구들이 달라 보인다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셔서 초기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수정이 가능한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보일 거예요. 그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한 줄로 길게, 다시 누르시게 되면 두 줄로 짧게 보여집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의 환경도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환경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옆에 있는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메뉴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달리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옵션을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창문을 넓게 혼자서 다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문제 푸는 동안에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V체크는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 상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해서 범위를 선택하거나 색칠을 할 때에 동그라미의 크기를 보시고 브러쉬의 크기를 유추하실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그랗게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구석에 컨트롤 키 보이시죠?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캡스락 키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노멀 브러쉬인데도 마치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위치만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캡스락 키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사용하고 있는 친구는 눈금자에서 픽셀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값이 달라 보인다면 유니트 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글자의 크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 단위를 써요. 글씨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 이렇게 타입을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개체를 배치할 건지 이렇게 선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경의 색깔과 비슷하다면 구분이 잘 안 될 테니까 그 색깔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쇼 폰트라고 하는 글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라 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 픽셀짜리 종이를 마련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부터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 값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인 상태에서 그대로 OK 할게요. 만들어진 종이에 아무래도 눈금자가 보이는 게 개체들을 배치할 때 가이드라인 뽑기가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눈금자를 띄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커다랗게 보이라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필요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번이 이미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를 불러오고 보니 눈금자의 숫자들이 우리 거보다는 다 커 보이죠? 크기를 적당히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보일 거고요.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 높이가 500보다 못 미치죠. 높이값 하이트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498 넘칩니다. 모자라지 않게 넘치는 부분은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쪽만 잘 맞춰서 데리고 오세요. 오케이. 저는 창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 도구를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창문을 혼자서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친구를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이 친구에다가 컨트롤 V 붙여주시면 되겠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위치를 보아하니 이렇게 플리피 요 벽에 딱 붙어 있군요. 우리는 허공에 떠 있는데 말이죠. 위치를 적당히 맞춰 주시고요. 레이어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바로 찾으실 수 있겠지만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임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는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엔터. 1급의 1번의 경우에는 필터, 드라이브러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에서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ABC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아티스트부터 천천히 찾으세요. 드라이 브러쉬. 동글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개 집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죠.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잘 만드셔서 패스를 저장하셔야 되겠죠. 패스를 만드실 때에 아무래도 뒤쪽에 그림들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란에 뽑아두시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땡긴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이고요. 걔 집에 지붕은 100을 넘지 않겠다 라고, 걔 집의 바닥은 400을 넘지 않겠다 라고 대강의 위치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실 때에 위쪽에 옵션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필, 채워진 색깔이 있어야 눈에 보이겠죠? 선은 안 보겠다 라고 스트로크는 짝대기인 상태에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당겨 주실 수 있고요. 당겨 줄 때마다 이렇게 쭉쭉 뽑혀 나오는 안테나 같은 막대를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 핸들의 기럭지와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을 텐데요. 더 이상은 곡선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핸들을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핸들의 방향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핸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라고 할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져 나온 중심점을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리워지죠. 클릭 직선,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핸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도 역시 Alt를 눌러줍니다. 아까 저희는 자를 때 핸들이 뽑혀져 나오는 중심점을 콕 찍어서 잘라줬었는데요. 핸들의 끝자락을 잡아 당겨서 방향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방향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꺾이는 부분이 이래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잘라주겠다라고 할 때는 중심점을 Alt 클릭해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펜툴 주변에 화살표 모양의 셀렉션 툴이 보입니다. 셀렉션 툴을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건데요. 패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전체의 패스가 몽땅 다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움직이거나 크기를 키워주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일부분 이 친구 하나만요 라고 따로 선택해서 그 친구만 당겨 주시면 위치 바꾸실 수 있겠네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형제지간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었던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컨버트 포인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점을 당겨 주시면 곡선, 당겨 주시면 곡선, 당겨 주시면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곡선일 필요가 없었는데 실수했군요. 그럴 땐 역시 이 친구를 컨버트 포인트 그대로 사용할 건데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점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개 집 모양을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결과물 보니까 위쪽에 있는 지붕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집의 몸통 부분이 살짝 구분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 친구이고요. 개 뼈다귀 부분은 구멍이 빵 뚫려서 뒤쪽의 이미지가 비쳐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이 친구는 구멍을 뚫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군요. 펜툴을 이용해서 지붕을 클릭해서 그려줄 거고요. 그 친구들은 곡선으로 바로 그리시기 힘드시면 직선으로 아웃라인만 이렇게 따주세요. 나중에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요. 만들어진 친구를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옮겨주실 수 있고요. 곡선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혹시라도 이렇게 꼬여 있다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펜 작업이 끝났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좀 떨어져서 따로 그려줘야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점박이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정리를 좀 할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셔서 일단 이 친구를 완성시켰다가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얘를 선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점박이들이 안 보이도록 하려면 셀렉션 툴을 눌러서 비어있는 공간 누르시면 점박이들이 이렇게 해제되는 거 보이시죠? 펜 툴 들어서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을 채울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건데 매번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의 뉴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 집 모양은 아래쪽에 있는 친구 같이 합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컴바인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친구의 위치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점들 위치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곡선화 시켜줄 부분은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라고 한 친구 이용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점들은 다 사라지게 선택을 해제시켜 주도록 하죠. 레이어 계속 하나의 친구로 합체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번엔 펜툴 이용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로 갈아 끼울 거고요. 역시 옵션은 쉐이프에 필 색깔 들어있고 선은 필요 없다. 여기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라고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서브 트랙으로 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은 빠지게 될 거예요.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수정하실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 툴 꾹 누르셔서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패스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계집 모양의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보입니다. 패스 패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미 만들었던 친구가 패스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 말고 하나를 더 저장할 거니까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되 글씨를 피해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뜰 거예요. 이름이 계집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패스가 더 저장이 된 게 보일 겁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와 새로 만든 친구가 둘 다 보이는데요. 아무 친구도 선택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한 친구라도 선택이 되어 있으면 자꾸 다른 이미지 작업이나 도형 작업할 때 이 친구가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말고 다시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세요. 개 집 모양과 1급 2번 그림을 엮어서요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2번 불러올 적에 저는 파일에 오픈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지만 창문을 따로 이렇게 띄어서 사용할 때에 빈틈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1급의 2번 열기.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서 가려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친구는 어차피 잘 익어 보일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들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이 친구는 이름을 바꿔줄까요?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클리핑 마스크는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배치가 됩니다.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너는 잘라져라 라고 클리핑 마스크를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동그라미 3번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선도 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그림을 잘라서 요 집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선들은 집 모양에 새겨지는 거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개 집 모양 여기에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잘 선택하셔야 해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 타입이라고 하는 채워주는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줄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긴 했는데 원하는 색상은 아닌 거죠.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죠. 색깔값만 맞춰두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왼쪽이 초록, 오른쪽이 노랑인데 결과물도 그렇게 보이니까 방향에 불만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수정하고 나오셔야 해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을 하셔야 그 위에 도형이 그 위에 글자가 얹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이에 글자가 이렇게 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숨어서 안 보이게 됩니다. 꼭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그 위에다가 쌓아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4번, 1급의 3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될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너무 커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단축키 이용하셔서 빠르게 키워주거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할 때 선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려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추가로 영역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강아지가 너무 크게 들어왔죠. 크기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1급의 3번이고요.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워낙 자주 쓰니까 컨트롤 T라고 단축키를 좀 외워서 쓰시는 걸 권하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절점들이 생성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친구들은 클릭 드래그해서 조절 가능한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강아지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1급의 3번을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FX 아우터 글로우 나머지 쉐입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뭇잎 모양이라고 해서 색깔 값 지정되어 있네요. 발바닥 모양은 색깔이 2개가 지정됐군요. 발바닥이 2개라서 그렇죠.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흐물떡거리는 도형 선택하시고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쉐이프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쉐입들이 보일 거예요. 혹시 모든 쉐이프들이 다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가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친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캔슬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도형 만드실 때도 역시 찌그러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그 친구에 대한 색상이 지정되어 있으니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된 대로 주시면 되겠죠. FX, 베벨엔, 엠보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엔터. 커스텀 쉐입에서 마저 찾아주세요. 발바닥. 쉬프트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 색깔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방향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발바닥 하나는 복사해서 색깔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복제가 돼요. 이 친구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레이어 확인되시죠? 크기 조절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색깔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되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으시고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찍으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고요. 글꼴을 미리 만드셔도 되고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가시면 기본 그라디언트가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죠. 컬러 칩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넣어주세요. 결과값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짙은 색, 옅은 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기능들은 다 썼는데요.
살짝쿵 꾸겨준 듯한 느낌, 요 친구는 언급이 없네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했을 때에 위쪽에는 옵션, 글꼴과 크기, 색깔이라든지 정렬 뿐만 아니라 꾸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있군요. 웹 텍스트를 누르셔서 가장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보시고요. 꾸깃꾸깃하게 꾸겨주는 친구들 플래그, 웨이브, 피쉬, 라이즈 중에서 살짝 위쪽으로 상승하는 느낌이죠. 라이즈. 밴드 값에 따라서 그 간격이 좀 좁아지니까 요것도 많이, 조금, 반대 적용을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았던 것들은 지워지고 깔끔하게 아트웍만 남네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400에 500짜리로 저장하는 건 JPG, 10분의 1, 40에 50짜리로 저장하는 건 PSD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커다란 친구는 JPG로 저장을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을 하시는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불만이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 얘를 JPG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장. 커다란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OK 하시게 되면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이라고 둘 다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OK 하시게 되면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어디다가요? GTQ 안에다가요. 파일의 이름과 포맷이 PSD 둘 다 맞군요.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새길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는 게 배치할 때의 위치 찾기가 편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면 바로 눈금자를 띄울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화면에 꽉 차게 바꾸도록 하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보다 커 보입니다. 이렇게 눈금자에 700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건 500인데 말입니다. 얘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맞추게 되면 높이 값이 많이 줄어들죠. 높이를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OK 하셔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그러다 놓을 거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 이름도 정리를 좀 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1급에 4번에서 갖고 와 슈 라고 하겠습니다. 1급에 4번 필터 크로스 엣지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시고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갈 건데요.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들어있군요. 이 친구는 앞서서 1번에서 썼던 똑같은 필터를 쓸 거면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아까 썼던 친구와 다른 아이를 골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크로스 엣지 ABC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아티스틱에서는 크로스 엣지가 없군요. 접을 거고요. 브러쉬 스트로크 해보니까 여기에 있군요. 크로스 엣지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색 보정 1급에 5번 가지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5번 열기.
1급의 5번 요 친구도 크기를 조금 조절할까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색깔 보정할 때 빨강색과 파란색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맨 끝자락에 있는 집 빨강색이고요. 또 끝자락에 있는 집 파란색이로군요. 그만큼만 따로 잡아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게 되면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선택이 될 거고요. 색깔 보정할 때 이미지 메뉴에 있는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조와 채도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휴라고 하는 색깔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게 되면 색상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파란색 계열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죠. 요렇게 바로 이미지에다 대고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원본이 바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를 원본이 아니라 따로 레이어로 관리해서 색깔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은 풀어주도록 할게요.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선택을 풀어주겠습니다. 끝자락에 있는 집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해서 그만큼의 범위를 따로 레이어로 관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창문을 봅니다.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가 보정 레이어입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선택을 하셔서 위에서 저희가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효과 줬던 것처럼 똑같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해서 빨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도저히 빨강색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휴 값으로 가장 비슷한 값을 갖다 놓으시고 세처레이션 채도를 강하게 높여주시면 돼요. 라이트 밝기 조정도 하시게 되면 강제로 색깔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레이어로 따로 관리하시면 그 레이어의 비접을 눈을 끄을 때는 원래 이미지 그대로 돌아올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기는 해요. 1급의 5번은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5번 얘입니다 라고 레이어 선택하셔서 이너 섀도우 1급의 6번 데리고 올게요. 1급의 6번 병아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컨트롤 T 눌러서 아무리 방향을 돌려도 이렇게 다시 제자리가 되죠. 얘를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좌우 대칭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까요? 고양이 모양에 대해서 토끼 모양에 대해서 색깔 값들을 맞춰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만들면서요.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계셔야 이 친구들은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정해줍니다. 고양이의 경우에 불투명도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값을 70이라고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고양이는 두 마리가 있죠. 하나를 잘 만드신 다음에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J. 반대 방향을 바라봐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을 바라보기도 해요.
나머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클릭해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네요. 글자 색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라 라고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바꿔주러 왔습니다. 색깔 값을 3개나 제시했네요. 저희는 물감통이 2개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요쯤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쯤이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세요.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등을 다 맞춰줬는데 꾸깃하게 꾸겨지는 거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업텍스트 이용하셔서 찾으십시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들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들도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작게 줄인 10분의 1은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합니다.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을 맞춰서 JPEG으로 한번 저장을 할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오케이.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한 번 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이번엔 PSD가 맞으니까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세 번째 문제에는 파일의 크기가 약간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 그대로겠죠.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눈금자가 들어있는 게 아이들 배치하기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키도록 하죠. 배경의 색깔을 깔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물감 좀 짤까요? 포어그라운드 은은한 연두색인데요. 이 친구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이라고 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전체 깔릴 거고요.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췄습니다. 높이가 살짝 남아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와주십사 했었죠? 한쪽만 잘 맞추셔서 낙낙하게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1급의 7번의 경우에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색깔이랑 잘 섞어줄 건가 봐요. 하드라이트라고 했네요. 얘를 1급의 7번이라고 이름 바꿔놓고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현재 나만 보세요 라고 하는 노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내 아래쪽에 있는 애랑 섞어서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 모드가 보일 텐데요. 문제에서는 하드 라이트라고 하는 친구로 섞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약간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 묻어나죠. 오퍼시티라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불투명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창에 오퍼시티 현재 100%로 보이는 거 70으로 100%로 보이는 거 60으로 낮춰주시게 되면 살짝 톤 다운 된 게 보이시나요? 1급의 8번 1급의 8번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로 일정 부분을 가려줄 거기 때문에 누구 잘라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데리고 갈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도 400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 필름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ABC 순서대로 효과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티스틱부터 찾을게요. F니까 위쪽에 있겠네요. 필름 그레인.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마스크는 전체 레이어를 한꺼번에 싹 다 마스크 씌워서 일정 부분 가려주는 기능이고요.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레이어 마스크 처리를 해줬더니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흰색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죠. 이 친구를 하얀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다 보이는 상태인데, 검정색 마스크로 씌워주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결과물 보시면 물고기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물고기가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마스크를 보드랍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들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그 친구가 다른 색이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검정색과 흰색으로, 어쨌든 두 가지 색깔 구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결과물에서 이렇게 아래쪽은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반대쪽은 동굴이 보이면서 내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건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흰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검정색부터 쭉 대각선 흰색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에 그림이 투영돼서 비쳐 보이죠? 가려서 안 보이는 마스크 기능을 이용할 건데 일정 부분만 안 보이는군요. 얘는 일단 데리고 올게요. 마스크로 가려지는 친구는 굳이 우리가 따올 필요가 없이 전체를 다 데리고 옵니다. 1급의 9번이었고요. 그 아이를 얼마만큼 가려줄 거냐면 거북이 등딱지만큼 가려줄 거예요. 거북이가 아마도 1급의 10번에 있군요. 여기. 거북이가 좀 큰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겠네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거북이의 등딱지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들을 잡아서 그 잘라낸 부분만큼만 나의 말미잘 그림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클리핑들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조만큼이라고 부분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퀵 셀렉션으로는 좀 힘드네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뺄 부분은 좀 뺄게요. 자, 요 정도의 거북이 등딱지 요 부분만큼만 내 말미잘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칼날 역할하는 친구들은 하나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컨트롤 J 누르셔서 이렇게 따로 등딱지 부분만 떼놨고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클리핑 작업을 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자료인 거예요.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 칼날이 밑에 깔려 있고요. 누가요? 요 말미잘 그림 1급의 9번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잘 이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비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가 있군요.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를 정확히 잘 선택하시고 필터 가십시오.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고 했으니까 제일 끝자락에 있을라나요? 텍스처에 텍스처 라이저 문제에서 1급의 9번에 레이어 스타일도 있다, 이너 섀도우라고 했지만 요 1급의 9번은 실제로는 이따만큼 큰 그림이죠. 요 안에서 그림자가 져봤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림자가 윤곽이 보이려면 잘라주는 요 칼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북이 등딱지 거기에 지금 그림자가 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라주는 클리핑 재료가 되는 친구가 그림자 질 수 있도록 이너 섀도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네요. 레이어 정확히 잘 선택하셔서 FX 효과 가십시오. 스트로크에 대해서 채워주는 필 타입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제시가 되어 있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겠습니다. 색깔이 깜장 하향은 아니니까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는 물감통 색깔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위치를 보아하니 저희는 짙은 색과 옅은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결과물은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으로 오브젝트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색상 보정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네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쉐입들에 대한 언급들 나와 있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선은 없고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물고기는 한 마리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크기와 색깔만 다릅니다. 컨트롤 J.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해서 타이핑하죠. 그라디언트를 넣었을 때는 방향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 보시고 어떤 쪽이 파랑인지 어떤 쪽이 보라색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일부분만 좀 커다란 친구가 보일 거예요.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얘기가 없지만 꾸깃하게 보이는 거 글자, 도구 선택하셔서 꾸겨 줄랍니다. 워 텍스트 비슷한 아이를 찾으세요. 글자에 대해서 색깔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적용해야 될지는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개체들의 배치와 레이어의 순서들 결과물과 비교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친구는 600에 400 JPG이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60에 40짜리는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경로와 이름, 포맷은 JPEG 저장하시게 되면 큰 친구는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게 되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맞춰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크기는 앞서 문제 풀었던 3번과 똑같죠? 600에 4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600, 하이트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줬고요. 눈금자는 꺼내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물감을 짜놓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깔 값을 정해주시고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채워줄란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동글라미 2번 보시게 되면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와 플립이 보이는 이 친구 간격을 보아하니 이렇게 50은 채 안 되고 40보다도 좀 작은 것 같죠? 첫 번째 새와 두 번째 새가 시작하는 위치도 쭉쭉쭉 뽑아 보니까 여기도 40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3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패턴을 새로운 종이에다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죠?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얘는 저장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30에 30짜리. 뒤쪽은 굳이 색깔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뒤쪽에 있는 아이는 하얀 종이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형을 얹을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없습니다. 트랜스퍼런트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투명한 종이가 열릴 거고요. 너무 작아서 새를 그려주기가 곤란하군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크게 키우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가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새의 모양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되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만들어 줄 거고요. 색깔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그대로 주면 되겠네요. 0066 FF. 플립도 하나 찾을까요? 두 가지를 모두 다 배치했고요.
많이 깨져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돋보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뭇잎과 새 잘 들어가 있으니까 제대로 그리신 거 맞을 거예요. 요 아이는 패턴으로 정의하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 패턴의 이름은 새 나뭇잎 모양이라고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잠깐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표시 최소화 버튼 누를게요. 1급의 12번. 이미지가 많이 커 보이는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노랑이와 좀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라고 하는 노말이 보일 텐데요. 내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잘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블렌드 모드들 중에서 멀티플라이라고 진하게 섞어줄 건가 봅니다. 1급의 11번에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주세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마스크는 일정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마스크 씌워주는 기능입니다. 마스크라고 눌러줬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덮여져 있으면 내 그림이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죠?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깜장색으로 색깔을 바꿔주시게 되면 그 부분이 가려지게 될 텐데 부드럽게 가려지고 있죠. 내 거 땅바닥은 잘 보이고 있는데 위쪽에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 친구들은 가려서 안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보이는 게 흰색이라면 안 보이는 게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보드랍게 가려주기 위해 그라데이션을 넣겠습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드랍게 그라데이션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마스크이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가 될 텐데 혹시라도 흰색과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색깔이 안 보이도록 흰색과 검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래쪽이 잘 보이는 곳 흰색, 위쪽이 안 보이는 곳 검정색. 저는 검정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되겠네요. 구름들이 다 가려서 보이질 않죠. 1급의 13번도 마찬가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전체를 그냥 다 가지고 올게요. 코끼리만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사이즈 하셔서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값이 좀 남아요. 높이를 4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모질하죠. 모질하지 않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1급의 13번은 필터, 컬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찾을게요. 아티스틱에 컷아웃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레이어 마스크 씌워줄 건데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코끼리 그림은 요 아래쪽은 잘 보이고 있어요. 흰색 마스크를 쓰면 되겠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검정 마스크를 쓰면 되겠네요.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할 겁니다.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 코끼리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는 중인 거죠. 보드랍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은 저기입니다.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1급의 15번에서 필터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친구를 제시했는데요. 필터 메뉴에 가서 필터 갤러리에 아무리 찾아봐도 렌즈 플레어가 없다 하실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필터들입니다. 이 아래쪽에서도 찾아주시면 되겠죠. 렌즈 플레어는 빛이 팡 하고 퍼져나가는 느낌이고요. 빛의 중심점이 어디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 보시면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친구들의 레이어를 순서 좀 맞춰주세요. 호랑이보다는 늑대가 더 밑에 깔려 있군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 텐데요. 쉐입들 중에서 펜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 친구들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이나 일반 쉐입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펜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보셔야 될 텐데, 뒤쪽에 그림들이 좀 산만한 관계로 레이어드 눈을 좀 감겨주도록 할게요. 비저블을 끌 거고요. 눈금자에서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죠. 전체적으로 300을 살짝 넘겨서 이 정도의 위치가 되는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에서 최대한 비슷한 친구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건 레이어도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한꺼번에 합쳐서 그리지는 않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요 물방울처럼 생긴 친구부터 찾아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색깔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을 찾아 주세요. 일부분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점 하나를 쿵 찍으시게 되면 그 점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죠. 있는 쉐입에서 동그랗게 구멍을 뚫을 거니까 동그라미도 일립스 툴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다. 필 색깔이 채워질 거다.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건데 만들어지는 요 아이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제작하도록 뉴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 친구에서 서브 트랙 빼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부분만큼 빠지게 될 텐데요. 원의 중심점이 여기이지요. 중심이 되는 부분에다가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원의 중심으로 인식하지가 않죠. 그럴 땐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려주는 와중에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내가 시작한 그 위치를 중심으로 봅니다. Shift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원으로 그림을 그려주죠.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위쪽의 옵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제작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들어있는 옅은 보라색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옅은 보라색의 원은 굳이 펜으로 그릴 필요 없죠. 이 친구도 쉐입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일립스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할 거고요. 쉐이프, 필 색깔 들어갈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건데 새로운 레이어, 뉴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원의 중심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네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내가 찍고 들어간 부분부터 중심으로 시작하고요. 원이 찌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Shift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원이 될 거예요.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얀 친구들의 경우에는 같은 레이어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지금처럼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컴바인 합치는 작업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펜툴 이용해서 하나를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그 점의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툴 이용하시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었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줄 수 있었고요. 지금 만드는 이 하얀색의 레이어와 합체가 되길 원해요. 펜 툴 들어서 옵션을 합체되라 라고 컴바인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추가가 될 거예요. 펜 툴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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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의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시게 되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었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위치를 수정도 가능했어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제작하실 때 내가 원하는 아이는 이 하얀색의 쉐이프를 원한다. 거기에서 그려주실 적에 추가를 할 거다. 컴바인 제대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시고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클릭 클릭.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같은 스타일을 줄 때에는 Alt 누르신 상태에서 그 이펙트를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고 싶은 곳에다가 놓으시면 복제가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그 이펙트를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으시면 복제가 됩니다. 하얀색의 쉐이프에는 패턴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패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제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드랍 섀도우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드랍 섀도우는 버릴 거고요. 색깔이 아니라 이 친구는 패턴으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펜툴로 그려준 너는 이라고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이 됐다. 채워주는 게 색깔이었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필 타입을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파랑새 친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요. 패턴 오버레이로 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친구를 따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되겠네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기타 등등의 쉐입들을 얹어주세요. 잘 만들어진 쉐입은 복사해서 쓸 수 있죠. 컨트롤 J에서 복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바로 복사가 되기도 해요. 나머지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죠.
텍스트도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객체들의 배치,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친구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오브젝트들만 남기겠습니다. 파일 저장할 때의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바꿔주셔야겠죠? 여기까지 2022년 11월 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하는 문제 꼭 펜툴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도형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기존에 있던 도형들 잘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